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준지균 이론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준지균 방정식도 유도를 해봤고, 준지균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유도되는 우리가 준지균 예측에 필요한 두 가지 핵심 방정식인 준지균 지오포텐셜 예측 방정식과 오메가 이퀘이션을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일기도상에서 어떤 지역에서 기압계가 더 발달할 것인지, 어떤 지역에서 상승운동이 생길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가 발생해야 되는지, 온도풍 균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았습니다. 이 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미 이제 배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상층과 하층이 어떻게 결합이 돼가지고 지상의 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수학적으로는 준지균 예측 방정식이 예측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경합 불안정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온대저기압이라고 하죠. 중위도에서 발생하는 지상저기압들은 대부분 전선대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지역에 와도와 성질이 다른 기단의 그 만나는 충돌 지점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 지점에서 이런 온대저기압이 특별하게 더 강하게 발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온대저기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기압을 이전 강의에서 저기압의 특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웠었는데요. 이러한 온대저기압은 기본적으로 중위도에서 아무 곳에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스톰 트랙이라고 하는 잘 발달된 어떤 굉장히 좁은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발달하고요. 그 스톰 트랙은 남북 방향 온도 경도가 굉장히 강한, 볼티시티 와도가 굉장히 강한 큰 어떤 존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태평양이라든지 대서양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띠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따라서 특별히 이러한 익스트라트로피컬 사이클론이 더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좁은 띠에서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어쨌든 온대저기압이라는 것은 지상저기압이고요. 이런 지상저기압에 있어서, 그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는 바로 상층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준지균 이론을 잘 배웠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층의 기상 패턴이 있을 때 어떤 지역에서 상층 수렴과 발산이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간단하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 이퀘이션, 그리고 지오포텐셜 텐던시 이퀘이션 등을 이용해서도 추정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비지균풍이 이러한 형태일 때 지균풍의 구심 가속에 의해서 어떻게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면서 가속이 이렇게 되니까 왼쪽 방향, 그죠? 왼쪽 방향으로 비지균풍이 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 지역에서는 반대로 구심 가속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 지역은 다이버전스, 상층 다이버전스, 여기는 상층 컨버전스 생긴다는 거 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에서 상층에 다이버전스가 있다는 말은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상승운동이 있어야 되겠죠. 상승운동이 있으면 바로 이 지역에 무엇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죠? 바로 지상저기압이 이렇게 이쁘게 발달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지닌다라는 말이죠. 그죠? 조금 더 나가볼까요? 지상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면 항상 무엇이 발생하죠? 이것이 전선을 만들어내고요.
전선을 더 만들어내면서 저기압은 더 깊게, 고기압은 더 깊게. 자, 눈치채셨나요? 상층이 하층 저기압을 만들고 하층이 상층 저기압을 강화시킨다. 이것이 경합 불안정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하층 저기압이라는 것이 발달하기 위한 상층 패턴은 일종의 필요 조건이다. 왜냐? 상승 운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하층 저기압이 거의 발달하지 않겠죠. 하강 운동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필요 조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아까 이런 익스트라트로피컬 사이클론이 아무 곳에서나 발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어떤 와도가 존재하는 띠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스톰 트랙에서 온대 저기압들이 계속 발생하고 소멸하고 하면서 볼티시티들이 믹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어떤 전선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건 지금 이 그림은 이제 필요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층 저기압의 풍화측이 이제 PV의 지역이니까 이 지역이 좋은 저기압 발생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전선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폴라 프런트라고도 하고요. 프런트. 극지역의 찬 공기와 중위도 지역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굉장히 내로우한 그러한 프론탈 존이죠. 그죠? 그런 프론탈 지역은 굉장히 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볼티시티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전선대 외부 지역에서 상대 와도는 약 10의 -5승. 전선대 내부에서의 상대 와도는 크기가 약 10의 -4승. 다시 말해서 와도가 태생적으로 전선대 내에서는 굉장히 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될 게 아마 다 기억하시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10의 마이너스 몇 승입니까? F는 중위도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약 계산해 보면 10의 -4승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타보다 F가 훨씬 크다. 그러나 이 그림이 말하는 바는 이것이 전선대 내인 경우에는 제타와 F가 거의 크기가 같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전선대 내부에서는 상대 와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행성와도 수준으로 강하게 이미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뭔가 상층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와도가 커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강력한 전선대에서의 강력한 윈드 시어, 여기서는 윈드 시어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매스들에 의해서 윈드 시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윈드 시어가 볼티시티, 상대 와도의 어떤 성질이 다른 찬 고기압, 따뜻한 고기압, 이 두 덩어리의 충돌로 인해서 생성되는 전선대에서는 와도가 윈드 시어에 의해서 굉장히 크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첫 번째 PVA 상층에 의해서 유도되는 이러한 PVA 영역과 전선대가 합쳐진다. 그죠? 만약에 이 두 개가 겹친다고 할 때는 어떨까요? 특별히 특별히 이 지역에서 뭔가 와도에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강력하게 발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와도 이류를 따져볼 때 그레디언트 제타 플러스 F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근사적으로 나타낼 때는 그레디언트 F겠죠. 제타가 F보다 훨씬 작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지금 렐러티브 볼티시티가 크기 때문에 상층의 와도 이류가 이거에 비해서 렐러티브 볼티시티 어드벡션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도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떤 와도에 의한 스트레칭 항을 우리가 만약에 계산하거나 와도 어드벡션들을 계산을 한다고 할 때 뭐 스트레칭으로 따져보면 이것은 마이너스 제타 G 플러스 F 라운드 P 라운드 오메가죠. 그죠? 와도 소스 형태로서 어떻게 와도가 이렇게 발달하는 그런 부분 생각해 볼 때 전선대 내부는 두 개의 효과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가 붙고요. 전선대 외부에서는 1이죠. 그죠? 그리고 수렴. 이게 수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수렴은 중위도에서 대부분 크기가 1의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대 내부에서의 어떤 와도에 형성되는 소스 역할이 굉장히 상층 패턴이 겹쳐졌을 때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지금 이러한 어떤 조건에서 이 지역이 PVA 지역에서 상승 운동이 있는데 이 상승 운동은 당연히 상승 운동은 하층의 저기압을 발달시키겠죠. 그런데 포인트는 하층의 저기압이 얼마나 강하게 발달하냐는 거겠죠. 그 강하게 발달하느냐는 이 하층이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층이 마치 전선대가 존재하는데 이 전선대가 PVA 지역하고 이렇게 겹치도록 존재하면 훨씬 더 강력한 스트레칭이 발생해가지고 그 서피스 볼티시티 스트레칭이 일어나서 그 지상 저기압 발달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전선대 내부에서 강력한 와도가 발생해서 지상 저기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전선대 내에서 사이클로제네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저기압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은 상층 패턴이 끊임없이 전선대를 건드려주면서 이것이 이제 PVA 지역에서 강력하게 스트레칭에 의해서 발달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경합 불안정 이론에 대해서 이미 이제 몇 번 설명드렸지만 조금 더 설명을 정성적으로 드리면 이러한 그림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저기압은 전선대 내에서 훨씬 강력하게 발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러한 저기압들은 한대 전선대를 따라서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볼티시티의 양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층 패턴이 전선대를 지날 때 급격한 성장을 겪게 되고요. 이렇게 이 지역에서 발생한 그 온대 저기압은 다시 그 자체로 할랭 이류 어노말러스한 콜드 어드벡션과 웜 어드벡션을 형성시키면서 상층 패턴을 강화시킨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층이 상층을 강화하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것이 돼서 상층이 하층을 유도하고 하층이 상층을 강화하고 다시 상층이 하층을 강화하는 이러한 포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포지티브 피드백의 필요 조건은 바로 전선대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 대기에서는 한랭한 공기 기단과 온난한 기단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버티는 그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클로제네시스가 끊임없이 형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경합파의 어떤 초기 구조라고 하면 지금 상층에는 트로프의 풍하측 이러한 PVA 지역 바로 아래에서 하층 저기압이 이런 프론탈 에어리어에서 발생하면서 하층 저기압이 형성됨에 따라 지오스트라픽 어드벡션에 의해서 이제는 콜드 어드벡션과 웜 어드벡션이 각각 남진, 북진하면서 강력한
콜드 어드벡션과 웜 어드벡션을 드라이브하는 그러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그림을 몇 번씩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려보셔가지고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타나야지만 그 이후로 쭉 저기압이 지상 저기압이 상층의 에너지를 받아서 하층이 발달하고 다시 상층을 영향을 주면서 발달하는 경합 불안정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발달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연직으로 한번 단면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프론탈 존에서 저기압이 PVA 지역에서 약한 PVA가 있는 지역에서 연직 상승 운동에 의해서 드라이브가 됐습니다. 드라이브가 되면 이 저기압의 서쪽에서는 콜드 어드벡션이 있고 이 저기압의 동쪽에서는 웜 어드벡션이 있어서 콜드 어드벡션이 있으면 어땠죠? 콜드 어드벡션이 있으면 텐던시케이션에 의해서 이게 기층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기억나시죠? 그 콜드 어드벡션이 여기 있으면 층 두께가 얇아져야 되니까 상층 트러프는 오히려 줄어들고 하층은 오히려 이렇게 늘어나죠. GPH가 카이가 양수가 되고 카이가 음수가 되는 거 기억나시죠? 반대로 이 지역에서는 온난 이류가 있으면 상층 는이 더 강화되고 약화되니까 지금 이제 이 지역에서는 카이가 음수, 카이가 양수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트러프를 성장시키는 그런 상층이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강화되는 그러한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상승 운동을 PVA를 더 강화시키겠죠. 강화시키고 저기압을 더 발달하고 이것이 연직 구조로 살펴본 경합 불안정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일기도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림이 500헥토파스칼 그리고 1000헥토파스칼 지상 일기도입니다. 보시면 특징적으로 500헥토파스칼에서 지금 흰 점선으로 나온 부분이 저기압의 엑시스죠. 그죠? 고기압의 엑시스고요. 그러면 저기압의 풍하측은 어디인가요? 항상 저기압의 풍하측의 영역이 PVA인지 MVA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PVA가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죠. 저기압의 풍하측, 바람 이쪽으로 보니까 PVA 지역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지상 저기압 패턴에서 이 PVA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죠? 바로 저기압 발달, 그죠? 종강기상학에서 준지균 이론이 맞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쪽 지역에서 하층에 저기압이 발달해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저기압이 시간에 따라서 이 저기압, 상층 저기압 축이 약간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지상에는 굉장히 강력한 사이클론이 발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풍상측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디플런스가 풍하측으로 가면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오히려 또 CVA가 굉장히 강력하게 발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해져가지고 지금 PVA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 상층에 드라이브하는 하층 강제력이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층에는 굉장히 강력한 저기압이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층에서 발달한 이러한 저기압은 업스트림에 콜드 어드벡션을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콜드 어드벡션에 의해서 이 트러프는 더 깊어져야 되겠죠. 상층. 보시면 지금 트러프가 더 강화되는 것을 5460 더 이렇게 지금 값으로 따지면 지금 훨씬 더 상층 트러프가 잘 올가나이즈 되면서 더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발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층에 이렇게 깊게 발달하고 있는 콜드 프론트의 영향이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층과 상층이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발달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점점점 상층의 플로우가 더 빠르게 지상 저기압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트러프의 축과 지상 저기압이 거의 만나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만나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PVA 지역에서 저기압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지금 PVA 지역에 저기압이 생겨서 콜드 어드벡션이 일어나서 이걸 강화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저기압이 이렇게 같이 상층의 저기압과 같은 형태가 돼버렸다. 저기압이 축이 서쪽으로 이렇게 틸트돼 있지 않고 만나서 됐다 그러면 콜드 어드벡션이 상층 저기압을 더 이상 이제 강화시키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발달하는 메커니즘을 상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축이 상층과 하층이 서쪽으로 틸트돼 있다가 이렇게 일치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발달 메커니즘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경합 불안정에 의한 저기압 발달 이론의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폐색이 된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더 이상은 지상 저기압과 상층 저기압이 거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면서 이런 거 수납 구조가 돼버렸죠. 수납 구조가 되면 더 이상 경합 불안정이 아니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콜드 어드벡션, 웜 어드벡션의 효과가 거의 없고 이 자체로 아이솔레이티드 볼텍스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상 저기압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층이 상층을 발달하고 상층이 하층을 강화하고 하층에서 저기압 강화는 다시 온도 이류를 강화시켜서 상층을 발동시킨다. 이것은 포지티브 피드백이고, 이러한 포지티브 피드백의 다른 이름은 경합 불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남쪽이 따뜻하고 북쪽에 찬 공기가 있을 때, 작은 섭동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볼텍스로 성장해 나가는가, 바로 경합 불안정 이론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합 불안정 이론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빌러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카이네틱 에너지로 바뀌는지 등 그 미인 플로어에 있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에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에너제틱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공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번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피드백에 의해서 어떻게 저기압이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종관기상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일기도 패턴들의 변화 양상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기도상에서도 이러한 위상차가 존재할 때 이 지역에서 저기압이 발달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일기도를 보시면서 항상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합 불안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방해하는 요소가 없다면 어떨까요? 계속 성장할까요? 계속 성장을 할 수는 없죠. 모든 현상은 결국에는 중단이 되는 그러한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저기압 축이 지상 저기압과 콜드 어드벡션, 웜 어드벡션, 이러한 지상 저기압과 상층 저기압의 축이 초기에는 이렇게 틸트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거의 바로 트로픽하게 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이러한 포지티브 피드백은 원천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콜드 어드벡션, 지상 저기압이 의한 콜드 어드벡션이 상층의 저기압을 강화시키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러한 어떤
저기압, 고기압이 발달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직윤풍에 의한 직윤과속이 존재하게 되고요. 온도풍 파괴하는 방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향성은 온도풍 보존을 위한 단열 상승 하강 운동에 의해서 경향성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기압의 발달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리에 따라서 이러한 경합 불안정이 영원히 저기압을 성장시키는 메커니즘이 되기에는 될 수는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지상 저기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 지상 저기압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거에 따라 특징이 어떤지를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층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 때때로 상층 기압골의 역할 없이도 지상 저기압은 발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패터슨 앤 스메바이가 이러한 상층 기압골과 하층 기압골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타입 A 사이클론, 타입 B 사이클론을 구별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타입 B 사이클론이었죠. 경합 불안정에서 유도되는 사이클론은 타입 B 사이클론이고요. 그러나 때때로 상층 기압골 존재 없이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층 기압골이 발달할 수도 있고 그것을 타입 A 사이클론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입 C 사이클론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비단열 가열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비단열 가열이 존재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포지티브 PV, 포텐셜 볼티시티 소스가 되면서 지금 기본적으로 상하층에 강력한 볼텍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후에 아마디엔 GB 등에 의해서 타입 C 사이클론으로 타입 A와 타입 B만으로 분류하기는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비단열 가열이 주된 역할을 해서 발달하는 서피스 사이클론을 타입 C 사이클론이다 라고 명명하자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타입 A, 타입 B, 타입 C 사이클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